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11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205번 문제. 작업자 A는 퍼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퍼지 작업의 종류 4가지 물어봤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스위퍼 퍼지. 두 번째, 압력 퍼지. 그리고 세 번째, 진공 퍼지. 네 번째, 사이퍼 퍼지입니다. 자, 암기법은 진사입니다. 스압진사. 이렇게 해서 딱 외우시면 바로 될 듯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6번. 자, 산소가 결핍된 곳에서 작업자들은 퍼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퍼지 작업의 목적 3가지 물어봤습니다. 목적. 첫 번째,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화재 폭발을 방지하고요. 그 두 번째,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를 방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불황성 가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를 방지하고 역시나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독성 가스의 경우에는 중독 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7번. 산소가 결핍된 곳에서 작업자들은 퍼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밀폐 공간의 적정 공기 수준에 대한 빈칸을 작성하라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해당 문제는 필답이죠, 필답. 자, 첫 번째 읽어보시죠. 자, 적정한 공기는 산소 농도의 범위가 몇 퍼센트 이상? 이거는 18% 이상. 그 몇 퍼센트 미만?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퍼센트 미만? 이거는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ppm 미만? 이거는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재미나게 알 수 있는 게,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게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옛날에 탄산가스라고 됐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외웠었냐면, 자, 탄산음료는 1,5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라고 바뀌었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그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자, 이거는 일산까지 30분 걸려. 자, 탄산음료는 1,500원, 일산까지는 30분 걸려. 이렇게 좀 재미나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이 내용을 결국에는 필답에 이어져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숫자에 대한 차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딱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단위, 미만, 몇 퍼센트 미만, ppm 미만. 무조건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위가 안 나와 있을 땐 단위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단위를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단위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실컷 공부해놓고 단위 안 쓰면 그게 틀렸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컷 외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의 중요성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번.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및 보호구 6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도수죠. 자, 밀폐 공간 작업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작업자가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이제 그 밑에 뭘 측정하는 공구인 것 같아요.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첫 번째, 공기 호흡기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송기 마스크 필요하고요. 그 세 번째, 섬유 로프 필요합니다. 그 네 번째, 탈출을 해야겠죠. 사다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그 여섯 번째, 환기 설비입니다. 그 중요한 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는 진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밀폐 공간에 내려가시면요, 진짜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고요. 그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서 쓰러졌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꼭 작업자를 둬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측정하는 사람 꼭 두고 하거든요. 저도 역시나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이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안전인데, 스마트 안전이 뭐냐면 AI랑 이제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게 밖에서도 이제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센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가 뭔가 이제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는 상황실에 바로 경보를 띄워주거든요. 그 유해가스 농도가 뭔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 수치를 파악을 하고 제가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치는 과목은 아직까지 AI 쪽으로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상황을 잘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했을 때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이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AI 스마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신기반기 네이버 블로그 꼭 보시고 거기서 이제 AI 스마트에 대해서 AI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9번.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A는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 쪽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도중에 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저희 이제 공사과장이죠. 밀폐 공간 작업하다가 쓰러져 자빠지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상시 대피용 용구 4가지 씁니다. 자, 비상시 대피용 용구하고 밀폐 공간 필요한 거 틀립니다. 비상시 대피용이라 정확하게 주어졌거든요. 첫 번째, 송기 마스크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공기 호흡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다리 필요하고요. 네 번째, 섬유로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자주 쓰시는 게 뭐가 있냐면 산소 호흡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법령에 나와 있는 답안 그대로 쓰셔야 돼요.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송공사섬. 송공사섬. 꼭 외우십시오. 비상시 대피용이랑 밀폐 공간 필요한 건 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스문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비슷한 거 아닙니다. 답은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 3가지 물어봤죠. 첫 번째,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하지만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사람을 지정은 하여야 하는데 또 작업 시작 전에 산소 농도 측정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자빠져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두 번째,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지 않았다. 혹시나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혹은 뭐 다른 이제 작업에 관련된 관계 근로자를 지정해놨다면 밀폐 공간 외부에서 뭔가 딱 확인을 하고 바로 알 수 있었겠죠. 세 번째,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도 또 여기에서 쓸 때 또 보면은 틀린다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요또 산소호흡기 쓰거든요. 요또 산소호흡기 씁니다. 자, 산소호흡기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에는 맨홀 내부 쪽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할 것. 두 번째,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세 번째, 해당 작업 장소는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시킬 것. 즉, 환기 설비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1번. 지하에 설치된 폐수 처리소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착용해야 될 보호구 2가지 물어봤죠.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밀폐 공간에서 어떤 보호구가 필요한지. 자, 이건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드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법령대로 외우셔야 하고 보호구도 무조건 해당 법령대로 쓰셔야 합니다. 뭐 여기 막 대도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방독 마스크. 이런 거 쓰면 바로 가감이 바로 그냥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밀폐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밀폐 공간에 필요한 법령에 나와 있는 법령과 그대로 된 보호구를 작성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밀폐 공간 시리즈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2번. 작업자 A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특별 교육 내용 5가지 물어봤습니다. 특별 교육. 첫 번째,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고 시의 응급 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번째,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이래서 우리가 암기법이 있거든요. 잠깐 색깔을 바꿔볼게요. 산사보작장입니다. 자, 산사보작장입니다. 자, 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 4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가지를 물어본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사보작장을 외워야 하고, 자, 저희 교재 말고, 저희 유튜브 말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서칭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산사보밀 안 됩니다. 작업 내용 산사보작으로 되어 있는데, 산사보밀이라고 있습니다. 자, 산사보밀은 예전 법령입니다, 예전.
바뀌었어요. 산사보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사보밀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근데 산사보밀은 옛날 법명입니다. 옛날 법명.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5가지 내용이 현재 사항의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또 잘못된 거, 또 이상한 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뭐 산사보밀이니 어쩌네 이런 소리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그대로 그냥 반영해 드립니다. 산사보작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3번 탱크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가 보인다. 외부에서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국소 배기 장치를 발로 차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고 이걸 왜 발로 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국소 배기 장치를 왜 발로 차겠습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한 행동 같네요. 자,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내부 작업자가 의식을 잃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밀폐 공간, 질식 방지 안전 대책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농도가 몇 %, 18% 미만의 시에는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국소 배기 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세 번째, 산소 결핍 위험 장소 입퇴장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을 시킨다. 라고 무조건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이죠. 국소 배기 장치에 전원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저거를 발로 두고 찼을까라고 이해합니다. 저 축구공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 제가 답안으로 작성해 드리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왜 저거를 발로 찼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국소 배기 장치를 발로 차는 정말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왜 기계기구를 발로 찼을까? 참 의문이 사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4번 지하 PT의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첫 번째,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리 감독자의 의무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하는 장소의 산소 여부의 적절성을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환기 장치, 측정 장비 등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 및 점검해야 한다. 역시나 이것도 또 오답 쓰시면 안 됩니다. 산소 호흡기는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밀폐 공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다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영상을 찍어 둔 게 있거든요. 자, 그 영상은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가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 현장의 공사과장인데 아무것도 보호구를 방금 보시면 보호구를 하나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확대돼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보시죠. 자, 화면 확대가 되고 있죠.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어지럽죠. 어지러워서 그대로 자빠져서 쓰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때 촬영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 밀폐 공간 정말 어두운 곳이거든요. 말 그대로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보호구 착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이제 사항을 알 수 있는 감시인 이런 걸 꼭 배치를 해야지 이게 안전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괜찮아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때 영상을 촬영을 할 때도 기억나는 부분이 이 안에 굉장히 공기가 되게 쾌쾌했습니다. 말 그대로 밀폐가 되어 있는 지하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기도 했었고요. 정말 좀 한 5분, 10분 더 했으면 야 이러다가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밀폐 공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공간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5번. 탱크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그라인더에는 덮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부에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를 다른 작업자가 발로 차서 전원이 공급이 차단되어 내부 작업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네요. 영상은. 자, 문제 나왔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 4가지 작성했습니다. 자, 이거는 법령이죠. 법령.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세 번째, 작업 시작 전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해야 하고요. 네 번째, 밀폐 공간 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해야 한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우리 많이 배웠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직 안전관리자 가시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위험성 평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는 역시나 저희 신기반기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블로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업 시작 전에 사전에 필요한 대한 사항,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을 관리하는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하다. 저는 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밀폐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는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렇게 되게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6번. 작업자가 빨간색 에어 배관 플랜지 볼트를 점검하고 있다. 볼트를 풀었다가 조우는 동시에 하얀 전기가 갑자기 분출되며 작업자의 얼굴을 향하여 작업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3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보안경을 미착용하였죠. 왜? 이게 지금 영상에서 나올 때 작업자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게 바로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이. 자, 두 번째, 방열 장갑 및 방열복을 미착용했다. 분출되면서 굉장히 뜨거웠다는 게 바로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열 장갑과 방열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얀 전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에어 배관 플랜지 볼트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기에 대한 온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열 장갑, 방열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 자, 이 보면, 자, 오른쪽 그림 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압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압력에 대한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7번. 작업자에는 LPG 저장소에서 작업 중 LPG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순간적으로 기아가 일어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여 사고로 나왔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저자가 시험 쳤을 때 직접 나왔던 여기 시험 문제인데 정말 뻥 하고 터지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CG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 형태 물어봤죠. 사고 형태는 폭발이 되는 거고요. 자, 기물 물었습니다. 기물이 뭘까요? 기물이 LPG, 즉 가스가 되는 거겠죠. 왜? 원인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8번. LPG 저장소에서 가스 누설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제 물어봤습니다. 경보 설정값 물어봤거든요. 경보 설정값은 폭발 한계 25% 이하입니다. 자, 역시나 단위 중요하죠. 5% 이하입니다. 이하. 이 단위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 자, 적절한 설치 위치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설치 위치. 그거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합니다. 왜 낮은 곳에 설치를 하냐면, 자,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아앉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자, 분자량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자, LPG는 분자량이 약 44에서 50 정도 되고요. 근데 공기는 25에서 2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의 분자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이거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무거운 사람이 우리가 다이빙할 때도 무거운 사람이 더 빨리 떨어지죠. 왜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9번. 인화성 물질 취급 및 저장소에서 가스가 대기 중에 확산되어 있는 다량의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또 역시 약간 좀 아는 내용일 건데, 자, 가스 폭발의 종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필답 때도 봤던 내용이죠. 증기음 폭발, 즉 UVC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정의 물어봤습니다. 정의는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에 의해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또는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방 대책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것,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분진을 미리 제거할 것,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네 번째,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0번. 인화성 물질 표지가 부착된 장소에서 작업자 A는 작업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려 옷을 벗던 순간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왔죠. 발화원의 형태 물어봤습니다. 발화원의 형태는 정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화원의 종류 4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마찰대전. 두 번째, 박리대전. 세 번째, 유동대전. 네 번째, 유도대전. 이렇게 4가지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역시나 이건 이제 신출로 나왔던 내용이네요. 신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인데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작성하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첫 번째,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고요. 두 번째, 재전복을 착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정전기 재전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요. 네 번째,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할 것. 말 그대로 도전성을 갖추면 정전기가 말 그대로 전기가 중간에 쓰는 거거든요. 전기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추려면 전기가 멈추지 않고 전기가 계속 흘러나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한다. 이렇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뭔가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1번. 작업자 A는 샘물이 흐르는 통로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구로 긁다가 샘물이 작업자 A의 근처에 튀고 있다. 그래서 문제 나왔습니다. 육용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바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변에 설치할 것. 두 번째,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할 것. 그렇게 되면 안기법은 작지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아마 헷갈리는 게 있을 겁니다. 필답 때는 바지라는 안기법을 외웠는데 왜 이거는 작지라고 되는 건지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법명이 틀립니다. 법명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와 작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지금 법령을 추가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248조랑 249조가 틀리거든요. 자, 보시죠. 248조. 사업주는 용융한 고열물에 강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용융한 고열에 강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서 나죠. 피트에 대해서 나왔을 때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지라는 암기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249조 보면 용융 구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 자, 보십시오. 피트랑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쓱 보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트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지 이 내용 비슷해 보시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1번. 작업자 A는 용광로 작업을 하고 있다. 용탁 안에 샘물을 슬래그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용광로 작업하는 곳이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그때 찾아가서 찍었던 영상인데, 굉장히 찍을 때 진짜 더웠습니다. 너무 뜨겁기도 하고, 제가 진짜 이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열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첫 번째. 고열의 정의를 작성합니다. 고열의 정의는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신체 부위별 보호복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몸, 세 번째 손, 네 번째 발입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신체 부위별 보호복. 첫 번째 얼굴, 방열 2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몸, 방열 복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손, 방열 장갑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발, 방열 장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 작업형 11강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11강을 보시면 밀폐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바지, 작지 등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밀폐 시리즈는 정말 비슷해 보이고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폐 시리즈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놔야 합니다. 밀폐 시리즈가 발목 잡는다라는 말이 산한기에 떠도는 말이거든요. 밀폐 시리즈가 잘 외워놓으셔야 혹시라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민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